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사회와 윤리사단원, 민주시민과 윤리 중에서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의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든 과제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친구는 밤새워 일했어요. 그런데 모든 모두머니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이런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존 롤스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정의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면서도 가장 큰 덕이라고 정의했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혼자 잘나서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로운 행위란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잘 되도록 이바지하는 행동이 정의롭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정의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 준법으로서의 정의예요. 법을 잘 지키는 것,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정의의 기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특수적 정의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입니다. 특수적 정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예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분배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권력, 명예, 재화 등을 분배할 때 각자의 가치에 따라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기하학적 비례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헌도, 능력, 필요에 비례해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더 많이 기여한 직원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 것이 분배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교정적 정의는 상호 교섭 즉 관계 맺음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지 않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합니다. 누군가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동등하게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환적 정의는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교환의 결과를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분배적 정의는 쉽게 말해 사회적 이득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사회윤리적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오늘날 많은 윤리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인 존 롤스의 분배정의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롤스는 20세기 미국의 정치 철학자로 그의 주저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롤스 이론의 출발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해요. 첫째, 왜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까요? 둘째, 그렇게 이룬 사회에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롤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이유는 혼자 살 때보다 함께 협력할 때 훨씬 더 많은 자원, 즉 사회적 기본 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집도 짓기 어렵고 음식도 구하기 어렵고 안전하게 살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이익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에게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문제입니다. 파이가 커졌다고 해서 사회가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커진 파이를 누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기 마련이거든요. 협동을 통해 만들어진 이익을 배분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익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한데 롤스가 말하는 상호 이익의 조건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착취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협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롤스가 목표로 하는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입니다.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고 공유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의의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이 기본 제도들을 지배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그 원칙이 일반적으로 준수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렇다면 롤스는 어떤 방식으로 분배의 공정함을 보장하려 했을까요?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공정한 절차를 지켜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을 정의로운 분배로 보는 것입니다. 왜 롤스는 결과가 아닌 절차에 집중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치 다원주의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종교, 신념, 가치관이 모두 달라요. 학벌과 경력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다, 능력만큼 가져가는 게 정의다 이런 식으로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끝없는 갈등만 생깁니다. 롤스는 결과에 합의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과정, 즉 절차의 공정함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순수 절차적 정의를 적용하면 게임의 규칙만 공정하게 설정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의 결과는 무엇이든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공정한 절차일까요? 롤스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가상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의 기본 원칙을 정하기 위해 모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배일입니다. 개인의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장치예요. 왜 무지의 배일을 상정했을까요? 우연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우연성이란 타고난 지능, 신체적 강인함, 외모, 예술적 재능, 건강 상태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사회적 우연성이란 부모의 경제적 능력, 가정의 화목함, 국가 경제 수준, 문화적 배경처럼 태어난 환경으로 인해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우연성 자체는 개인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배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롤스는 봤어요. 또한 개인의 우연성 때문에 지독하게 가난해지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어렵고 오래 지속되기 불가능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무지의 베일 아래서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할 정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롤스는 두 가지 원칙이 선택된다고 주장합니다.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은 남들이 누리는 만큼의 기본적 자유를 똑같이 그리고 최대한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본적 자유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자유들입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유는 전체 사회의 복지를 명목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 조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정당화됩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사회적 지위나 출생 성분과 관계없이 같은 재능과 노력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불평등을 유발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비슷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동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등의 원칙은 롤스 이론의 핵심이자 가장 독창적인 부분입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최대한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일반 직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봐요. 그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의료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재능 그 자체를 사회 소유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재능의 분포, 즉 차이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그 재능을 발휘해 얻은 이익을 재능이 없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타고난 재능 덕분에 더 많이 벌었다면 그 재능은 운 좋게 얻은 것이므로 그 이익의 일부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공리주의의 효율성의 원칙과 어떻게 다를까요? 공리주의는 이익의 총량이 가장 클 때를 최상의 분배로 봅니다. 반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일 때만 불평등을 허용합니다. 결국 공리주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차등의 원칙에 비해 사회에 더 큰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공리주의와 달리 효율성의 원칙보다 차등의 원칙을 더욱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스는 이 두 원칙 사이에 축자적 서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축자적 서열이란 앞의 원칙이 충족된 다음에만 뒤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유를 희생해서 경제적 이익을 더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롤스가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평등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고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기하학적 비례로 나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롤스는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로 보고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해 공정한 분배 원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및 차등의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한다고 롤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 순서의 축자적 서열을 가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롤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다른 분배정의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